33번째 유전자키 망각에서 계시로.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자신의 환상을 간파하고 그물 그 자체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이 우리 주변의 그물을 단단히 조이기만 하는데 이 미치광이의 역설적인 거울의 홀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예외되는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기억하려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33번째 그림자가 감추고 있는 욕망입니다. 마야를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깨어남의 과정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산스카라에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산스카라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33번째 유전자키 그림자 망각. 오늘은 유전자키 33번, 3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고 있는 여행을 하고 있는 바람입니다. 이 여행을 시작한 지 7년이 된 지금 저는 목적을 달성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10회기 상담만 받으면 또 1년짜리 심리상담 워크숍 과정만 수료하면 뭔가 속 시원히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나를 찾는 여행 중입니다. 다만 목적지가 바뀌었을 뿐이지요. 예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들을 바깥에서 찾아 고통과 힘듦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원했다면 이제는 원인도 방법도 결과도 모두 나의 책임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스스로 쳐놓은 그물을 하나하나 진실되게 마주하고 풀어나가며 그 안에 숨겨둔 빛을 해방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감정들이 나의 여정을 이끄는 훌륭한 안내자였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고통을 마주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얼마 전 딸아이와의 일로 몹시 화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17살 매니페스토인 딸아이는 노 터치를 온몸으로 강력하게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에 간섭하거나 잔소리하는 걸 아주 질색을 하지요. 하지만 함께 외출하는 날 출발 시간을 미리 알려줬음에도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는 모습을 보며 전 이미 속에서 화가 날 대로 나 있었습니다. 10분 전이라고 알려줘도 들은 채도 안 했지요. 그리고 출발 시간이 되어 저는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먼저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딸은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뒤늦게 뒤따라왔지요. 이미 화가 많이 났던 저는 계속 화가 나는 나의 감정을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화는 나의 것이야. 왜 화가 나지? 뭐가 그렇게 화가 나? 하며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때는 이런 나의 노력도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화를 내며 상황을 따지니 못 들었다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 답도 화가 났지만 이 화가 딸에게 향해봤자 피차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내가 화난 이유를 알려주고 지금은 좀 떨어져 있다고 얘기한 후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어릴 적 내가 우리 엄마에게 맞춰준 것처럼 딸도 알아서 나에게 맞춰주길 원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나빠 보이면 알아서 맞춰야지. 10분 전 시간까지 알려줬으면 후딱 일어나서 죄송하다 하고 준비해야지 하는 내면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워낙 통제를 많이 받고 자라 우리 딸, 우리 아들만큼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며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내가 커온 방식대로 또 통제의 틀 안에 맞추려고 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거울의 방을 아시나요? 사면이 모두 거울이라 거기에는 수많은 내가 있지요. 어릴 적 엄마와 내가, 나와 우리 아이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아이와 그 아이의 아이까지도 거기에 서 있게 될지도 모르고
또 다른 생에서의 내가 거기에 서 있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이 애증의 거울방을 벗어나려면 한 걸음 성큼 뒤로 물러서서 아, 내가 여기에 묶여 또 이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고통이 나의 안내자라고는 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아는 한 더디더라도 길을 잃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삶의 무대에서 어떤 산스카라가 작동할지, 또 어떤 카르마 연이 이어질지 나의 무대를 따뜻한 시선으로 관람해 주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무대를 같이 관람해 보시겠어요?